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여름이 점점 더 길고 강렬해지고 있죠. 요즘 날씨 앱을 보면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경고가 거의 매일 뜹니다. 그런데 아직도 선크림을 귀찮다고 끈적해서 싫다고 안 바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오늘 이 영상을 다 보시면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왜 선크림이 필수인지, 어떻게 발라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하는지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선크림을 반드시 발라야 하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는 피부 노화의 90%가 바로 자외선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노화는 실제로는 10%밖에 안 되고 나머지 90%는 모두 자외선에 의한 광노화예요. 자외선은 피부 깊숙이 침투해서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파괴합니다. 콜라겐은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는 단백질이고 엘라스틴은 피부의 탄성을 담당하죠. 이 두 성분이 파괴되면 주름이 생기고 피부가 처지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피부암 예방입니다. 자외선 중에서도 UVA와 UVB는 피부세포의 DNA를 직접적으로 손상시켜서 피부암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특히 UVA는 구름도 뚫고 창문도 통과해서 실내에 있어도 피부에 영향을 주거든요. UVB는 주로 표피에 영향을 줘서 화상이나 색소 침착을 일으키고요. 우리나라도 피부암 발생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자외선 노출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세 번째는 색소 침착과 기미 예방입니다. 자외선에 노출되면 멜라닌 세포가 자극받아서 멜라닌을 과도하게 생성해요. 이게 바로 기미 주근깨 검은 반점의 원인이 되는 거죠. 한번 생긴 기미는 제거하기가 정말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레이저 치료를 받아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미리 예방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네 번째는 사계절 내내 자외선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름에만 선크림을 바르시는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흐린 날에도 자외선의 80%가 구름을 통과해서 우리 피부에 도달하고 겨울에도 자외선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특히 눈이 온 날에는 눈에 반사된 자외선까지 더해져서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 바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선크림을 바르지 않으면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드릴게요. 미국에서 유명한 사례가 있는데 28년간 트럭을 운전한 운전사의 얼굴 사진이에요. 왼쪽 얼굴은 운전석 창문으로 계속 햇빛을 받았고 오른쪽 얼굴은 상대적으로 햇빛을 덜 받았거든요. 그 결과 왼쪽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기미, 피부 처짐이 심각하게 나타났지만 오른쪽 얼굴은 상대적으로 젊어 보이는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자외선의 영향은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쌍둥이 한 명은 평생 선크림을 발랐고 다른 한 명은 거의 바르지 않았는데 몇십 년 후에 얼굴을 비교해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차이가 났어요. 선크림을 바르지 않는다는 것은 매일 피부를 자외선으로 공격당하게 두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제 선크림을 어떻게 발라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외출 30분 전에 발라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가면서 급하게 바르시는데 선크림이 피부에 흡수되어 보호막을 형성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특히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는 피부에 완전히 흡수되어야 효과를 발휘하거든요. 두 번째, 양을 충분히 발라야 합니다. 얼굴 전체에는 500원 동전 크기만큼, 목까지 포함하면 1000원 동전 크기 정도가 적당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권장량의 절반도 안 바르기 때문에 제대로 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워서 조금씩 바르면 SPF 50 제품을 발라도 실제로는 SPF 10 정도의 효과밖에 못 봅니다. 세 번째, 자주 덧발라야 합니다. 선크림은 영구적이지 않아요. 땀으로 씻겨 나가고 손으로 만지거나 옷에 마찰되면서 지워집니다. 그래서 2-3시간마다 덧발라주는 것이 좋고 물놀이를 하거나 운동을 한 후에는 반드시 다시 발라야 해요. 워터프루프 제품이라고 해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번째, 놓치기 쉬운 부위까지 꼼꼼히 발라야 합니다. 귀, 목 뒤, 손 등, 발등은 자주 놓치는 부위예요. 특히 귀는 피부가 얇아서 화상을 입기 쉽고 목 뒤는 머리카락으로 가려져 있다고 생각해서 안 바르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는 부위입니다. 입술도 자외선에 민감한 부위니까 립밤에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럼 어떤 선크림을 선택해야 할까요? 먼저 SPF와 PA 지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SPF는 UVB 차단 지수이고 PA는 UVA 차단 지수예요. 일상생활에서는 SPF 30에서 50 PA는 이상이면 충분합니다. SPF가 높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SPF 30과 50의 실제 차단율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SPF 30은 약 97%, SPF 50은 약 98%의 UVB를 차단하거든요. 대신 SPF가 높을수록 끈적하고 무거운 느낌이 날 수 있어서 바르기 싫어질 수 있어요. 선크림은 크게 유기 자외선 차단제와 무기 자외선 차단제로 나뉩니다. 유기 자외선 차단제는 화학적 차단제라고도 부르는데 자외선을 흡수해서 열로 변환시키는 방식으로 작용해요.
장점은 가볍고 흡수가 빨라서 백탁 현상이 적다는 것이고, 단점은 민감한 피부에서는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무기 자외선 차단제는 물리적 차단제라고도 하는데, 징크 옥사이드나 티타늄 디옥사이드 같은 미네랄 성분이 자외선을 반사시키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장점은 민감한 피부나 아기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단점은 백탁 현상이 있고 좀 더 무거운 느낌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피부 타입별로 추천드리면 지성 피부나 여드름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산뜻한 젤 타입이나 로션 타입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아요. 모공을 막지 않는 제품을 고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보습 성분이 함유된 크림 타입을 선택하시면 되고, 민감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무기 자외선 차단제의 무향료, 무방부제 제품을 고르시는 것이 안전해요. 여름철에는 선크림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챙이 넓은 모자,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선글라스, 양산을 함께 사용하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특히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시간대니까 이 시간대에는 가능한 한 그늘에 있거나 자외선 차단에 더욱 신경 써야 해요. 옷을 선택할 때도 자외선 차단을 고려해 보세요. 요즘에는 UPF 지수가 표시된 자외선 차단 의류도 많이 나와 있으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운동을 할 때는 스포츠용 선크림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아요. 일반 선크림보다 땀과 물에 강하고 끈적함이 덜해서 운동할 때 불편함이 적거든요. 수영을 할 때도 워터프루프 제품을 사용하시되 물에서 나올 때마다 다시 발라주셔야 해요. 화장을 하시는 분들은 메이크업 전에 선크림을 발라야 하는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스킨케어 단계에서 선크림을 바르고 그 위에 메이크업을 하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파운데이션이나 쿠션도 많이 나와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까 따로 선크림을 발라주시는 것이 좋아요. 마지막으로 선크림을 고를 때 주의할 점들을 말씀드릴게요. 너무 저렴한 제품은 피하시는 것이 좋아요. 자외선 차단제는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된 성분을 사용해야 하는데, 지나치게 저렴한 제품은 품질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또한 유통기한도 확인하세요. 선크림은 보통 개봉 후 12개월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고, 직사광선이 닿는 곳이나 너무 뜨거운 곳에 보관하면 성분이 변질될 수 있어요. 자외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피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피부는 한번 손상되면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가 정말 어려워요.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몇 년, 몇십 년 후에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선크림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양치질하고 세수하는 것처럼 일상의 루틴으로 만드셔야 해요. 오늘부터, 아니 지금 당장 선크림을 발라보세요. 귀찮고 끈적해도 참고 발라보세요. 몇 주만 지나면 습관이 되고 몇 달만 지나면 피부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미래 여러분이 지금의 여러분에게 고마워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선크림 추천이나 자외선 차단 팁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